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반올림, 크리에이티브샵 박서진입니다. 자신을 쉬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나를 쉬게 하는 연습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930년대 말에 입학한 대학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조건은 총 7가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교육, 안정적인 결혼 생활, 비흡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이 그것이죠. 이 조건을 50대 전에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단계들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를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기에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확고하다면 나머지 6가지 조건은 어렵지 않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욕망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유연성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이론 중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양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를 측정하면 속도를 놓치고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가 바뀐다는 이론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결혼과 독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을 선택하면 다른 면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결혼을 통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유의 욕구는 그만큼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결혼이든 독신이든 다 좋을 수도 다 나쁠 수도 없는 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다가는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고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는 황미구의 나를 쉬게 하는 연습은 미래를 향한 불안한 의지보다 현재를 위한 쉼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쉬고 관계를 쉬고 몸을 쉬는 힘을 키워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아야 나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마음을 망가뜨릴 정도로 매진해야 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 박자 쉬어가기의 지혜입니다. 복잡한 감정의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어쩔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불안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불안이 생겨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자각하지 못하는 삶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관계에서 발원합니다. 마음에 숨은 열등감, 수치심이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화를 지나치게 억압해서 발생하는 화병과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는 모두 불안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질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 수치심, 화,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뒷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계속하는 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상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에 대해 원망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미 발생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필리파렐리 교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습관의 틀은 대체로 22일이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강박, 알코올, 디지털 중독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감정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습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깨닫고 연속성을 끊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은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분노 증후군으로 분노 억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는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외상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불씨가 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단순한 행동으로 한순간에 분노가 되어 폭발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감각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실제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심상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은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SNS에 중독된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결국 이상적인 나를 강화해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이럴 때는 남과 비교해 만든 서열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접촉 금지 상자에 일정 시간 스마트폰을 끈 채로 넣어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거나 현혹된다면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타인에 관해 기본적으로 구축된 심리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 표상이라고 하는데 양가 감정은 서로 다른 대표 표상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인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성의 아니마가, 여성에게는 남성성의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남성이 잔소리하고 고집을 피우고 짜증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성성의 아니마입니다. 여성이 단아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남성성의 아니무스입니다. 남성성의 아니마는 기분으로 드러나지만 여성의 아니무스는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남편이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거나 변덕, 짜증, 원망을 드러내듯 아내는 따지거나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는 대화를 중단하고 침묵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부의 침묵은 이혼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양가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보통 내면에 억압해둔 감정은 분노, 불안, 적개심,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이런 감정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크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은 대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울한 기분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쉬게 하는 연습을 통해 분노, 불안, 적개심, 공격성, 히스테리, 공황장애와 같은 감정을 극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